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설계 역량에 관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7대 역량을 수업에서 키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가 이 수업에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은 협력적 소통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우선 첫 번째, 협력적 소통 역량입니다. 수업을 구성하면서 모두모과 함께 협동학습을 하는 수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이 수업 속에서는 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해결하는 구조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학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설계 역량입니다. 학생에게 실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학생의 삶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실생활 활동을 하기 위해 자료 1, 자료 2에서 실생활 맥락 속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차시는 B의 성질을 다루는 차시입니다. 이때 1대4에서 2대8로 그냥 단순히 B가 숫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인분에서 4인분으로 변할 때 필요한 쌀의 양과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삶의 맥락과 연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학습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설계 역량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주도적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 3에서 학생들이 활동 1과 활동 2에 관해서 의문이 들었던 점을 질문으로 만들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과 이유를 모든 활동으로 찾아가는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주도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감으로써 주도적인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활동 첫 번째, 알아보자 귀의 성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 50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50페이지는 자료 1이 있습니다. 자료 1에서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서연이? 맞아요. 자료 1에는
셀죽 2인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쌀의 양이 1컵, 물의 양이 4컵이라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물에 대한 쌀의 양이 비와 비율을 구하게 되는 문제가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쌀죽 4인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의 양과 물의 양 각각 얼마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민서. 민서는 쌀의 양이 2, 물의 양이 8이라고 답변을 해주었네요. 민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였나요? 민서는 2인분에서 4인분으로 쌀죽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는 2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민서는 1에 2를 곱해서 2, 4에 2를 곱해서 8 이렇게 쌀의 양과 물의 양을 구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다들 민서의 의견에 동의하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인분을 만들었을 때 물에 대한 쌀의 양의 비와 비율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저기 채연이가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채연이는 어떤 질문이 있나요? 비와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혹시 채연이에게 도움을 줄 친구 있을까요? 종민이. 종민이가 비와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무엇에 대한, 무엇의 양이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이 기준량이 되고 그 뒤에 부분이 비교하는 양이 된다고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를 쓸 때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주 지난 시간 내용을 잘 기억해주고 있네요. 저기 채린이도 보충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채린이는 비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비율은 분수로 구할 수도 있고 소수로도 구할 수 있다고요. 좋습니다. 채린이가 말해준 것처럼 분수로 구할 때는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그 다음에 이를 소수로 바꾸어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우리 종민이와 채린이 덕분에 지난 비와 비율의 개념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친구 모두 고마워요. 자, 그러면 2인분과 4인분 양의 비와 비율을 각자 구해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잘 구한 것 같네요. 그러면 쌀죽 2인분을 만들었을 때 비는 무엇인가요? 비는 1대4입니다. 비율은요? 맞습니다. 4분의 1 또는 0.25를 계산을 해볼 수 있었죠. 그러면 4인분을 만들었을 때의 비와 비율은 어떻게 되었나요? 차원이 B는 2대8, 비율은 4분의 1 또는 0.25로 구해볼 수 있다고요. 모두 공감의 새싹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니 모두 비와 비율에 대해서 잘 구해준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셀죽 2인분을 만들었을 때와 셀죽 4인분을 만들었을 때
우리 비율은 어떠했나요? 맞습니다. 비율은 같았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 어떤 비의 성질을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재석이. 맞습니다. 비의 전항과 후항이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석이가 관찰 결과를 통해 좋은 추측을 해주었습니다. 저기 뒤에 이내가 손을 들고 있네요. 이내는 그러면 0을 곱해도 비와 비율이 같아지나? 라는 질문을 해주었네요.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그럼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왜 같을 것 같았나요? 이내. 이내는 0을 곱해도 똑같이 같은 수니까 비율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럼 반대되는 의견은요? 재석이. 재석이는 0을 곱하면 다른 수도 똑같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두 친구들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활동 3에 가서 더 자세히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활동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활동 2, 탐구하자 비의 성질입니다. 50페이지의 자료 1 밑을 보면 자료 2가 나와 있죠. 자료 2에는 어떤 또 비의 성질이 숨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에서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사인이. 사인이는 물에 대한 포도 원액의 비와 비율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포도주스 2병 그리고 포도주스 1병이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한 비와 비율을 구하는 활동을 모둠 활동으로, 짝 활동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활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 2병의 비와 비율을 구해봅니다. 두 번째,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한 비와 비율을 구해봅니다. 세 번째, 이 둘의 비와 비율을 비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어떤 비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을지 발표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활동을 시작해주세요. 우리 채연이랑 조민이는 활동을 잘 진행하고 있나요? 어떤 성질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활동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비와 비율을 먼저 찾아보고 어떻게 포도주스 2병에서 포도주스 1병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찾아낼 수 있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보는 눈 반짝.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 결과를 모두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포도주스 1병과 포도주스 2병을 만들 때 B와 B는 어떠했나요? 다음이 2병을 만들 때는 8대 10,
한 병을 만들 때는 4대 5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그렇다면 비율은 어땠나요? 승유. 승유는 비율은 둘 다 0.8 또는 10분의 8로 같았다고 말을 해주었네요. 그렇다면 이 활동 결과를 토대로 어떤 비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다고요? 그럼 포도주스 2병에서 포도주스 1병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해 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유진이. 유진이는 B의 전항과 후항을 2로 나누어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2로 나누어 보았을 때 비율이 같았으니까 어떤 성질을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민재. 맞아요. 민재가 말해준 것처럼 B의 전항과 후항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이내가 또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이내는 또 전항과 후항을 0으로 나누어도 B가 같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활동 1에서도 이내가 비슷한 질문을 해주었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활동 3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3번째는 꼬마 수학자 되어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꼬마 수학자가 되어서 B의 성질에 관한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모둠 활동입니다. 우리 반은 20명이니 4명씩 5모둠으로 모둠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모둠을. 모둠 다 만들었죠? 그럼 활동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즐렛의 B의 성질에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세요. 두 번째, 모둠별로 한 가지 질문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답과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탐구한 내용을 헤즐렛에 올리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활동 모두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우리 모둠 활동에서 지켜야 할 규칙 다들 기억나나요? 네, 소나무 규칙이었죠.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소근소근 말해요. 나보다 너 먼저. 무엇이든 질문해요. 다들 규칙 잘 기억해주고 있네요. 이 중에서 무엇이든 질문해요 라는 규칙이 있었죠. 우리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는 활동이에요. 내 질문이 쓸모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아도 좋아요. 어떤 질문이든지 그 질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쑥쑥 자라나게 될 거예요. 모두 이해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7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의 이끈이 친구들 나와서 패들렛을 가져와 주세요. 자, 그럼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1모둠은 활동 잘 진행해주고 있나요? 벌써 답을 다 찾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나요? 협력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 서로 배웠다고요? 우리 협력하는 태도 1모둠 아주 칭찬합니다. 발표까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혹시 활동에 더 필요한 모둠 있을까요? 6모둠과 5모둠이 활동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몇 분 정도 더 주면 적절할까요? 3분 정도요? 좋습니다. 그러면 3분 동안 오모등과 육모등이 활동을 마무리하는 동안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발표하면 좋을지 한 번 더 연습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활동 잘 끝났나요? 다 끝났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1모등부터 나와서 어떤 질문을 선택했고 답과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모등은 B의 전항과 후항을 0으로 나누어도 B가 같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답은 같지 않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였나요? B의 전항과 후항을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B가 비율이 달랐어도 0으로 나누면 그리고 같아지기 때문이라고요. 좋은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육모등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볼까요? 육모등은 B의 전항과 후항이 같은 수를 더하여도 B가 같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고 하는데요. 답은요? 같지 않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였나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준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1대4라는 비율에 똑같이 6을 더하면 6대10이 되는데 이때 첫 번째 B 비율은 4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비율은 10분의 6이 돼서 다르다고요. 구체적인 예시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었네요. 모든 학생들이 질문을 잘 만들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모두 좋은 꼬마 수학자입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